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제공하는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도구인 이 지압밴드 그리고 마사지볼을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도구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자극과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깊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독으로 활용하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배워볼 동작은 이제 목 그리고 어깨와 관련된 스트레칭 동작들을 소도구를 활용하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할 소도구는 마사지볼인데, 이 마사지볼은 구형 형태로 생겼고, 이 구형 형태로 생긴 마사지볼을 보통 벽에 기대거나 혹은 땅바닥에 놔둔 상태로 실시하시면 되는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여기 벽에다가 공을 올린 상태로 목을 대는 동작인데, 마사지 볼을 목에 올렸을 때 목 부분은 경추 부분이 좀 파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벽 부분에 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사지 볼을 이용한 첫 번째 스트레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보통 마사지 볼을 이용한 승모근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데, 마사지 볼을 목 뒷부분에 그대로 얹어줍니다. 얹어주고 나서 엉덩이 부분도 최대한 벽에 밀착시켜주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마사지 볼이 빠질 것 같으면 살짝 다시 위로 올리거나 잡은 상태로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다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실시할 때 주의할 점으로서는 호흡과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만약에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동작하실 때에는 숨을 내뱉으시기보다는 숨을 참은 상태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에서는 붙어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동작은 상하 좌후로 총 4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올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4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마사지볼을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어깨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 어깨 스트레칭을 할 때에도 벽을 이용하여서 실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벽이 땅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볼을 벽에 기대고, 그 다음에 이 손목 날, 전완근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아니라 전완근 부분을 이렇게 날 부분을 봤을 때 만들어진 이 전완 부분을 이용하여서 스트레칭을 진행할 건데, 벽에다가 기대 주시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올린 상태로 반대쪽 왼손은 벽을 잡고 가만히 호흡은 내뱉으면서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손은 마사지 볼을 지탱하면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즉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부위당 5회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벽에다가 마사지 볼을 대고 손등 날 부분 쪽에 있는 전완근 부분을 대주시고, 오른손은 벽을 짚어줍니다.
직각을 만든 상태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 이 동작은 견갑거근 스트레칭이라고 하며, 이 견갑거근은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목이 뻐근할 때 풀어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이 지압 밴드를 이용하여서 진행하는 소도구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칭 밴드 부분을 목에다 가볍게 넘겨서 감싸줍니다. 넘겨서 감싸주신 뒤에 오른쪽 어깨를 먼저 열어서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 줍니다. 직각을 만드신 상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실 때 주의할 점으로는 가슴 부분을 열어주신다는 생각보다 뒤돌았을 때 뒤쪽에 있는 등 부분이 뻐근하다 라고 느낄 때까지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할 점으로는 이 밴드 부분이 밑으로 살짝 당기신 상태로 잡고 끝까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 많은 횟수를 요구하기보다는 3, 4회, 많으면 5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3회만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왼손은 내리고 1, 2, 3 내리고 들고 1, 2, 3 3회는 뒤돌아서 실시하겠습니다. 1, 2, 3 그리고 반대쪽 왼쪽 실시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내리고 열고 1, 2, 3 1, 2, 4 마지막도 뒤돌아서 실시하겠습니다. 1, 2, 3 네, 이렇게 지압 밴드를 이용한 소도구를 이용한 어깨 그리고 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스트레칭은 흉추라고 불리는 이 등뼈 그리고 가슴 부분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 스트레칭과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볼을 다시 이용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동작 두 가지지만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벽에 댄 상태로 이 가슴 가장 넓은 부위라고 불리는 대흉근에 대고 실시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벽에 없으시다면 마사지볼을 가지고 직접 눌러주시면 되는 동작이지만, 이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으로서는 몸을 흔들면서 이 앞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벽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벽에다가 마사지볼을 대고 직각으로 열어줍니다. 직각으로 연 상태로 가슴을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붙여준 상태로 이 붙어있는 팔꿈치는 벽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떼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사지볼이 살짝 밀려나면서 겨드랑이 부분 쪽으로 벗어나려고 할 텐데 이 느낌을 견디시면 됩니다. 5회만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벗어나면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셋, 넷, 다섯.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가슴 부위에 부착시킨 뒤 오른손은 벽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나비라고 생각하시고 90도 팔 만든 상태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마사지볼을 이용한 대흉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방금까지 벽을 이용하여서 대흉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흉근보다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인 이 소흉근을 스트레칭할 건데, 이 소흉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벽을 이용하기보다는 왼손 오른쪽부터 실시할 텐데, 왼손을 마사지볼에 잡고 아까 누르고 있던 대흉근이 아니라 그 살짝 밑부분인 이 부분이 소흉근입니다. 이 소흉근 부분에다가 마사지볼을 대시고 감싼다 생각하시고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실 텐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싸는 정도를 약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 통증이 견딜만 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최대한으로 꾹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 횟수를 유지하는 동작이 아니라 10초에서 15초 한 번씩만 반복해 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오른쪽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소흉근에다 올리고 마사지볼 반대쪽 2두와 3두근을 꽉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카운트를 하면서 했지만 이때도 호흡은 내뱉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2두와 3두 부분을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슴 스트레칭에 이어서 팔 그리고 손목 스트레칭을 세 가지 동작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배울 때 이번에는 지압 밴드를 이용하여서 사용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실시할 동작은 이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이두근 스트레칭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압 밴드를 발에다가 눌러주시고 밴드가 적당하게 탄력이 느껴질 정도로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신 상태에서 손을 밑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벌려줄 때 어깨에 있는 이 어깨 전면 부분에 자극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두 밑에 있는 이 상완요골근이라고 불리는 근육과 상완근에 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한번 실시할 때 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진행하며 8회에서 12회 정도 실시하시면 됩니다. 8회 실시하겠습니다. 허리 힘을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첫 번째 동작이 끝납니다. 연달아서 두 번째 동작이 삼두근 스트레칭 그리고 삼두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수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지압 밴드를 잡으시고 한쪽 팔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실 때에는 이 밴드가 넘어온 상태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은 상태로 오른손을 머리 뒤쪽으로 보내고 천천히 머리 위쪽으로 5회 정도 당겨주시면 됩니다.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밴드 뒤쪽으로 넘기시고 이걸 감아서 잡으시고 왼쪽 하나, 둘, 셋, 넷,
하사 이렇게 5회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이 지압 밴드를 가지고 손목 스트레칭을 할 건데, 밴드를 최대한 옆으로 늘려주시고, 최대한 늘리실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이 텐션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탄력이 유지된 상태로 손목을 안쪽부터 천천히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텐션을 유지하고 이 탄력을 유지한 상태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실 때 생각보다 이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총 8번씩 양쪽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실시했던 상체 스트레칭 그리고 팔, 손목 스트레칭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몸의 중심부를 담당하고 있는 요추, 흉추 그리고 허리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을 서도구인 폼롤러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폼롤러를 이용할 때는 누워서 진행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요가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평평한 바닥에서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폼롤러를 이렇게 놓고 폼롤링이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이거를 허리 부분에 대면 요추 폼롤링이라고 하고, 가슴 등뼈 부분에 대면 등뼈 폼롤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실시할 때는 폼롤러를 놓은 상태로 처음에는 허리 부분에 놓습니다. 허리 부분에 놓고 기댄 상태로 천천히 팔을 쭉 최대한으로 이완시켜줍니다. 이때 이완시킬 때 주의할 점으로서는 이 허리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각도에서만 제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부분에다 놓고 반복 횟수는 5회 정도, 3초 정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연달아서 두 번째 동작인 흉추 롤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는 아까 실시한 요추 쪽에 있는 허리 부분에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윗부분인 등뼈에다가 대고 실시하는 폼롤러 동작입니다. 이때 흉추에 정확하게 만약에 폼롤러를 대셨다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손 부분에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이 뜨고 있는 허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한 상태로 엄지를 들어줍니다. 엄지를 든 상태로 최대한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 반복 횟수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시간만큼 15초에서 30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서는 저희 몸을 젖히고 내려갈 때 엉덩이가 이렇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엉덩이를 붙인 상태로 최대한으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호흡을 내뱉으면서 해주시면 되고, 엄지손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닿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인 흉추 폼롤링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동작 광배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 부분과 연관이 있는 동작인데 이 이유로서는 허리를 강하게 잡아주는 등 근육을 잡아주는 근육이 광배근이기 때문에 이 광배근을 폼롤러를 이용하여서 마지막 스트레칭으로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두고 나서 옆으로 눕는데 TV를 보듯이 옆으로 누워주시고,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 이 폼롤러를 끼워줍니다. 이 겨드랑이 부분에 폼롤러를 끼워주신 뒤에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세워주셔도 되고 내려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있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 팔꿈치를 대고 광배근이 강하게 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하는 동작으로는 이 지지하고 있는 팔꿈치를 떼줍니다. 그리고 다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팔꿈치를 뗄 때 이 광배근이 강하게 눌리면서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 통증이 잘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총 5회 2초에서 3초 정도 버티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반대쪽 연달아 실시하겠습니다. 폼롤러를 똑같이 대주시고 TV 보듯이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로 여기 겨드랑이 부분 바로 밑에 있는 광배근 부분에 다시 대줍니다. 대주고 팔꿈치는 지면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천천히 이 고정시키고 있는 팔을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상으로 허리 스트레칭, 흉추와 요추, 그리고 등을 감싸고 있는 광배근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폼롤러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네, 허리 스트레칭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리 밑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엉덩이 대둔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조차, 이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 또한 폼롤러를 이용해서 진행할 건데, 이 동작은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잘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폼롤러를 옆에 두고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가볍게 올려줍니다. 왼쪽 엉덩이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왼손을 플랭크 하듯이 옆으로 누워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두 발을 떼야 되지만 두 발을 떼게 되면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반대쪽 다리로 올려서 눌러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동작이 어려우시면 이 폼롤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반대쪽 손을 가볍게만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누르기만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총 5회 정도 진행되고 2초에서 3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반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주시고 엉덩이 부분에다가 폼롤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플랭크 자세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이 폼롤러가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을 지탱한 상태로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까지만 눌러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동작인 측면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두 번째는 후면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그대로 매트 위에 올린 상태로 엉덩이를 그대로 앉아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양손은 폼롤러를 잡고 천천히 가볍게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엉덩이 근육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 전체가 풀리는 이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무릎을 접었다가 피고를 총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세우고, 넷, 세우고, 다섯, 세우고, 여섯, 세우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두 번째로 대둔근을 푸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압 밴드를 이용하여서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앉은 상태에서 왼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먼저 걸어줍니다. 왼 발바닥에다 먼저 걸어주신 상태로 양손을 최대한 힘을 준 상태로 끝까지 당겨주면 됩니다. 당겨주실 때에는 이 팔도 당기지만 이 걸려져 있는 발바닥에도 힘을 준 상태로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무릎 굽히시면서 넷, 다섯. 총 5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완전히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조금 굽은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시면서만 당기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쪽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똑같이 발바닥 부분에다 걸어주시고 허리 살짝 굽은 상태로 하나, 팔에도 힘 주시고 둘, 셋, 넷, 다섯. 네, 이상으로 세 가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은 이 엉덩이, 대둔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 스트레칭 그리고 허리 부근에 있던 여기 다리 스트레칭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리 밑부분에 있는 종아리 그리고 발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소도구를 이용하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도구를 활용할 거는 다시 폼롤러인데, 폼롤러를 똑같이 아까 흉추, 요추 스트레칭에 이어서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금 부위에다가 올려주신 상태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올리고, 이번에는 이 폼롤러를 때리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볍게 오금을 마사지 하듯이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너무 세게 치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발 뒤꿈치가 땅바닥에 닿기 때문에 천천히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실시하시면 되고, 총 30회만 실시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둘입니다. 열, 스물, 서른.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하여서 종아리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 있는 오금 부위를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앉아서 누워서 실시했던 폼롤러를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에 이어서 이번에 가장 밑에 있는 말단 부위인 발목 그리고 발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스트레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마사지볼을 이용하여서 실시할 수 있는데 족저근막을 예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사지볼을 땅바닥에 놔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상태로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을 그리듯이 한번, 반시계 방향을 그리듯이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보통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모두 다 발을 굴렸다면 이번에는 이 마사지 볼에다가 중심을 놓고 강하게 꾹 밟아주시면 됩니다. 5초에서 10초.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발바닥 족저근막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이 마사지볼을 이용하여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이 지압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이 지압밴드를 이용하여서 발목에 있는 가동성을 늘려볼 텐데 발목에다가 발목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걸어주시고 가볍게 당겨줍니다. 가볍게 당겨주신 상태로 이 발끝에 있는 엄지 그리고 새끼발가락을 포함한 엄지 그리고 새끼발가락을 포함한 5개의 발가락이 배 쪽을 바라보시도록 해주시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당기고 있는 힘은 유지한 상태로 반대쪽으로 땅바닥으로 유지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이 동작을 총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넷. 반대쪽 실시하겠습니다. 똑같이 걸어주시고 지압밴드는 힘을 주시고 올려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상으로 소도볼을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을 해보았습니다.